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카페 창업 A부터 Z까지의 일환인데 그 행정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카페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이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과정과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보건증이라고 하죠. 일단은 보건증과 위생교육필증, 그리고 영업신고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걸 이제 절차대로 받아야 여러분들이 카페를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창업 초보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나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할 때가 되면 일반 음식점으로 할 거냐, 휴게 음식점으로 할 거냐, 이걸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무사를 가면 일반 가세자로 할 건지 간이 가세자로 할 건지 이걸 또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초보자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는 봤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는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일반 음식점이냐 아니면 휴게 음식점이냐,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주류 판매가 가능한 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음식점은 한국 외식업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게 음식점은 한국 휴게 음식업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두 개 다 동일합니다. 뭐 일반 음식점이든 휴게 음식점이든 둘 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또 있는 게 정화조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은 기본적으로 일반 음식점은 연면적 곱하기 0.3이고요. 휴게 음식점은 연면적 곱하기 0.2입니다. 이거는 계산법이 되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걸 뭐 굳이 알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각 시군구청의 그 위생과라든가 청소과, 이거는 뭐 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보통 위생과에서 많이 합니다. 뭐 이름도 다 달라요. 환경위생과 뭐 이런 데도 있고. 그건 이제 구청의 담당 관할 부서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정화조 용량을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양수양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정화조 용량이 되니까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시군구청 관청에 전화해서 정화조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 용도라든가 면적 제한이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 음식점은 1, 2종 둘 다 가능하지만 약 90평 이상일 경우에는 2종 근린시설만 가능하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간판에 일반 음식점은 커피나 카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 음식점은 커피나 카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할 때 한식이나 양식이냐 일식이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게 그 업종으로 표현된 음식을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법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와서 검사를 안 하는 경우는 많지만 원래는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코로나 기간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매장에서 카페에서는 음료를 취식을 못하게 했던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들은 볶음밥을 판매를 한다라고 메뉴판에 붙여놓고 손님들을 테이크아웃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음료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했었어요. 왜? 카페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었으니까. 한마디로 휴게 음식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분들은 진짜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뭐 볶음밥이든 뭐든 이렇게 판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매장
용으로 손님을 불려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진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커피나 카페라는 용어를 쓰냐 안 쓰냐 이거는 되게 웃긴 정책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허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순서를 모르면 진짜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보건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증은 여러분들이 해당 보건소에서 검사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피도 뽑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뭐 엉덩이 그걸 뭐 찔러대는 그런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검사를 하면 한 일주일가량만 지나면 그 보건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보건소 가서 받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보건증을 출력을 해서 굳이 안 가셔도 여러분들이 검사만 받았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가셔도 구청에서는 인정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보건증하고 여러분들이 위생교육을 받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휴게음식중앙회라든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은 위생교육 필증을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2개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영업신고 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 필증을 받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보건증을 받고 두 번째로 위생교육을 받고 위생교육 필증과 보건증을 가지고 관할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획득을 합니다. 그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카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인 카드 가맹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포스에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주면 그 포스기를 가지고 결제를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기를 갖고 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용카드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카드사마다 가맹점 등록 기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데는 뭐 3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일주일이 넘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픈하기 최소 2주 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맹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인터넷, 전화, 보안업체 등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인테리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보안업체나 전화나 인터넷 이쪽을 접촉을 하게 되면요. 목공 작업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선이 들어와야 포스에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전화선을 뺀다든가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나중에 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선이 다 외부로 들어가서 노출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연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연결이 된다 해도 벽으로 선들이 다 노출하게 돼서 기껏 인테리어 해놓고 되게 지저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절차대로 좀 따라 주셔야 돼요. 보통 이걸 시작하는 시기는요. 일단 보건증이라든가 위생교육 필증은 한 1년까지는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이제 마음 먹고 그리고 몇 달 이내에 할 것 같다. 그러면 보건증이나 위생교육증은 그때 받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창업이 막 급작스럽게 막 진행됐다. 그렇다면 보통 인테리어 시작할 시점에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창업 절차에 맞게 제대로 뭐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이 만약에 절차대로 진행 안 하고 이게 나중에 뭐 머뭇머뭇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실제로 가오픈 기간에 카드 등록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포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뭐 현금만 받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절차대로 최소한 늦어도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